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교재 375페이지에 소유권 파트 나갈 차례입니다. 자, 소유권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이제 소유권이라고 하게 되면 완전 물권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를 사용도, 수익도, 처분도 가능하다라고, 이 소유권이라는 권리의 하나하나를 권능이라고 하죠. 권능. 이 세 가지 권능이 다 있다라고 해서 완전 물권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 소유권은 이러한 이 사용과 수익과 처분을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지배하는 물권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이 세 가지 다 있다라는 표현이고요. 다만 이 소유권이라는 것도 이제 관념, 등기 같은 것만 하고 소유권자로 되어 있으니까 관념화되고 있다 이런 평가는 내리고 있죠. 자, 한 장을 넘어가 보시면 376페이지에 소유권의 법적인 성격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법적인 성격이 나오고 있는데, 사용수익 처분을 모두 누리는 물권이다라고 해서 전면적으로 누리는 전면성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권, 용익물권이죠. 사용과 수익, 용익물권, 처분, 담보물권 이런 것들은 전면적이지 못하다 이런 어떤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용수익 처분이 단순한 집합이 아닙니다.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혼재되어 있다, 혼일성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세 번째, 이러한 이 사용수익, 용익물권, 처분, 담보물권이 설정이 되었다가 그러한 용익이나 담보가 또 사라지게 되면 다시 완전한 소유권으로 복귀되는 현상을 탄성, 탄력성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죠. 네 번째, 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항구적인 권리다. 항구성. 이것 때문에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어떤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자, 이 성격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소유권의 내용 나오는데, 이제 법률이 소유권은 법률 범위, 법률 제한 가능하다 이런 표현이고요. 자,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 처분하는 권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의 범위를 민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범위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물건도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 원칙이나 공공복리의 제한을 받기는 하겠죠. 자, 신의칙과 권리남용 제한이 적용된다 이런 표현법이 나오고 있고요. 이 소유권에 취득이 있습니다. 소유권 취득. 취득이다라고 하면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 두 가지밖에 없는데요.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은 널리 공개적으로 공시를 해야 되고, 법률의 규정은 꼭 공시를 이제 하지는 않아도 좋지만, 이 소유권 파트에서 특별하게 8가지 취득의 원인, 취득 사유를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취득시효가 먼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 취득시효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또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취득시효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취득시효라고 했을 때 이 소멸시효와는 다르게 시효라는 말 자체가 시간이 흘러가면 그런 표현이고요. 이건 권리가 소멸한다는 겁니다.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리게 되고, 그런데 이제 시간 지나면 취득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을 소멸시효에 걸리진 않지만 취득시효의 대상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유권의 취득시효에 부동산의 취득시효가 있고, 동산의 취득시효가 있습니다. 자, 부동산에 있어서 동산에 있어서 점유는 다 이제 공통적 요건입니다. 특히나 소유의 의사라고 하는 것은 자주점유죠. 자주점유.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게 공연한 점유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점유 부동산에 있어서 점유취득시효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이건 나중에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의무과실로 이미 등기가 되어 있을 때 이것을 등기부 취득시효 이렇게도 이제 평가하고 있고요. 동사는 선의무과실이 요건인 것과 선의무과실이 요건이 아닌 것과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법이 이제 편제를 취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러한 이 취득시효가 376페이지에 나오고 있는데, 일단 어떤 사실 상태가 영속적으로 좀 지속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사실 상태를 인정해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시효의 어떤 이념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민법의 규정의 376페이지 맨 밑에 자, 이렇게 요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라고 해서 맨 밑에 자, 부동산 취득시효와 동산 취득시효, 자, 부동산도 두 개로, 동산도 두 개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러 들어가고 있는데, 소멸시효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던 소멸시효의 중단제도나 정지제도나 이건 이제 취득시효에도 그대로 준용이 되게 됩니다. 소멸시효가 소급해서 소멸했는데 취득시효는 소급해서 취득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소급효를 인정한다 뭐 이런 어떤 편제를 취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377페이지에 자, 점유취득시효가 먼저 나오고요. 자, 등기취득시효가 이렇게 나오겠죠. 일단은 이 점유취득시효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의 하나의 기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자, 부동산의 점유 취득시효, 그죠? 여기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377에 이러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에서 자, 공통된 요건으로 소유의 의사, 자주점유, 평온공연. 요 점유는 점유취득시효는 20년의 점유고요. 나중에 등기지만 이거는 10년의 점유고 먼저 선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자, 대상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교재는 기억번에 대상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대상에서 점유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점유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뭐 저당권의 취득시효라든가 이런 것들은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형성권의 취득시효라든가 이런 것은 인정될 수가 없고요. 점유취득시효는 부동산 일부에 취득시효가 가능하다라고 평가 내립니다. 예컨대 A라는 사람이 토지를 요 노란색 빗금친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자, B라는 사람이 하얀색으로 빗금친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도면이라고 하는 지적도에 도면의 경계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여기 도면의 경계인데요. 자, 도면의 경계가 진정한 경계입니다. 그런데 요 B라는 사람이 경계를 오인하고, 그죠? 담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노란색 담이 이걸 민법의 경계라고 합니다. 민법의 경계. 사실 민법상 경계는 그렇게 중요한 경계가 아닌데요. 뭐 B라는 사람이 갑돌이한테 토지를 집을 사면서 이제 샀을 때는 소유의 의사 자주점이고요. 평온하게 공연하게 이렇게 샀을 거라고요. 그런데 담이 여기 설치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까지 나의 땅인가 보다라고 점유를 개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20년이 지났는데 A가 뭔가 이유로 집을 개축한다는 이유로 지적공사가 가지고 뭐 측량을 해보니까 법원 측량이라고 하는데 실제로의 경계가 여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경계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내 땅에 이러한 어떤 담이 잘못 설치되어 있으니까 담을 물러야 된다. A는 그렇게 주장할 것이고, 그때 B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게 공연하게 20년간 점유를 했으니까
그러면 당신이 오히려 나한테 등기를 넘기셔야 됩니다라고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민법 245조가 규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법은 요건이 구비되면 뭐 토지를 분필해서 넘기지 않으면 소송을 내서 승소해서 단독으로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 점유취득시효는 소유여사 평공연하기 20년간 점유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하여야라고 후 등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승소해서 단독으로 등기를 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부동산 일부의 취득시효가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 내리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 등기 쪽은 일부의 취득시효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정될 수가 없는 건데요. 자,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자주 점유해야 되고, 중요한 건 이런 거죠. 그죠? 중요한 것은 교재에서도 10번에 나오고 있는데 국유재산입니다. 국유재산. 자, 국유재산 중에 잡종재산이라고 하는 예외적인 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예요. 따라서 국유재산도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지문은 맞지만 원칙은 취득시효가 안 되는 겁니다. 될 수 있다라는 표현은 맞지만 국유재산도 취득시효가 원칙적 가능하다라고 표현하면 그건 틀리는 거죠. 자, 이 자주점유는 권원의 객관적 성질, 소유여사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매수한 거죠. 매매한 겁니다. 매수했을 때 이것은 이제 자주점유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점유취득시효 요건이 나오는데 20년의 점유, 자, 그리고 이제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등기를 안 했다면 아직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 내리고, 사실 이 소유권의 취득시효는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되지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의 변동 과정이 사라지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의 형식을 취하는,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하는 굉장히 예외적인 어떤 현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등기 청구권의 성질이죠. 자, 소유여사로 평공연하게 20년 그랬을 때 B라는 사람이 A에게 취득하는 등기 청구권은, 자, 이것은 채권의 청구권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채권적 청구권. 채권의 청구권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고 소멸시효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판례가 아주 특별하게 점유를 수반한 채권의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또 평가하고 있으니까, 자, 그 내용까지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등기하기 전에, 자, 이 지금 A의 필지인데 B라는 사람이 점유를 개시했고요. 자, 소유여사로 평공연하기 20년이 취득시효가 완성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요. 자, B라는 사람이 취득시효를 주장해서 송사를 벌려가지고 판결문으로 이제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 등기를 하기 전 단계입니다. 하기 전 단계. 그러면 취득시효 완성 전에, 전에 A가 만약에 C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 C가 토지를 산 다음에 자기 땅에 누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면 명도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면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채권적 등기 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완성 전해자에게는 대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완성 후에, 완성이 됐죠. 아직 B가 등기하지 않았죠. A가, 자, 이 경우에 D에게 이전시켜버렸다. 이제 C는 없는 사안이고요, 이때는. 자, D에게 이전시켜버렸다라고 한다면요. 자, 이자는 지금 물권, 소유권 이전 느꼈으니까 물권을 취득한 자고, B는 A한테 채권의 청구권을 취득한 자이기 때문에, 자, 채권과 물권이 충돌하면 물권이 우선하는 결과 완성 후 소유자,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취득시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평가 내립니다. 전과 후에 지위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니까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제 교재에서 377 취득시효 기간 만료 전 제3자에게 목적을 처분할 때는 그자에게 채권적 청구권을 상대로, 자 378페이지죠. 취득시효 완성 후에 자 이자를 상대로 채권적 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취득시효 기간 만료 후에 소유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지만 요 뒤에게는, 그러나 이자가 취득시효 사실을 알고 적극 가담했다라고 하는 이런 특단의 사유가 나타난다면 부동산 이중양도의 반사의 무효가 되어버리죠. 그러면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고요. 자, 다시 또 그림을 그려보니까, 자, A 필진, A의 소유인데, B가 점유를 개시했고, 취득시효를 완성을 했고요. 그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B가, A를 상대로 명도소송해서, 등기를 하기 전 단계죠. 등기를 하기 전 단계. 그런데, 요 B가 아직까지 A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하지 않았다. 주장하지 않았을 때 A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겨버렸다. 이자가 유효 물권을 취득하고, 그럼 B는 A를 상대로 손해배상, 불법 행위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A는 취득시효 완성 사실도 모르고 자기 땅을 처분한 거죠. 자기 땅을 처분했는데 왜 이 불법 행위가 될 거냐? 그러나 판례가 취득시효를 적극 주장해서, 그죠? A가 취득시효 사실을 알고 소유권을 이전하면 불법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A가 B를 상대로 한 명도소송은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 소유의 땅일지라도, 자, B라는 사람이 취득시효의 완성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법에 의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렇게 평가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 B번은 그런 내용들을 자 기억하시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요. 378페이지에 자 B번의 로마자 1번과 2번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면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하는 것은 뭐 등기부를 그려보니까 자 소유권 이전, 원인은 매매, 소유권자 A, 그죠? 자 소유권 이전 등기 매매, 자 B. 그런데 이 매매가 뭐 무효가 되어버렸다. 그럼 매매가 무효가 되어버리면 법률의 규정으로 소유권이 A에게 복귀되었다라고 평가를 내리죠. 그런데 B가 이것을 자 C에게 또 팔아버렸죠. 그러면요 B의 등기가 원인무효니까 C의 등기도 원인무효고, 사실은 C도 보호받지를 못할 겁니다. 그러나 보호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요 C라는 사람이 소유의 의사였죠.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게 공연하게 자 10년입니다. 10년. 10년의 점유와 10년의 등기죠. 등기. 자 그랬을 때에 등기부 취득시효로 C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A, B 관계가 무효니까 너도 무효고, 그러면 빨리 말소 등기를 해야지. 그걸 10년 방치했을 때 이 사람이 이 경우에 등기부 취득시효, 물론 이때 이자가 선이 무과실에 점유해야 됩니다. 선이 무과실. 이것은 이제 매수인은 선이 무과실이니까요. 이게 이제 등기부 취득시효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건데요. 등기부 취득시효에서는 점유 취득시효와 달리 점유기간이 10년이고, 선이 무과실은 점유에 대한 선이 무과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등기부 취득시효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취득시효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자, 취득시효의 부동산 취득시효, 자, 동산의 취득시효, 여기는 점유 취득시효, 자, 등기 취득시효. 그러면 이 등기 취득시효에서 등기라고 하는 것은 무효인데 그것을 승계했을 때 무효인 줄 모르고 승계한 거겠죠. 그런 사안이라면 그랬을 때 선이 무과실이다. 매수인은 선이 무과실이거든요. 물론 이제 선의는 추정이 되고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되니까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선의를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무과실은 입증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 등기부 취득시에서는 소유의 의사로 소유의 의사라고 하는 것은 자주점유를 말하고 있고요.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이어야 하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점유취득시와는 조금 다른 요건이 추가되는 거죠. 선의 무과실인데 선의 무과실은 점유 개시 시점에 선의 무과실이면 족한 것이고요. 내내 선의 무과실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선의는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악의를 입증해야 되고 무과실은 추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취득시효를 주장자가 입증해야 되고요. 점유취득시효에서는 후에 등기를 해야 되지만 여기는 이미 선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는 이제 요건이 먼저 된 등기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는 원시 취득을 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선의 무과실의 점유 이렇게 나오고 있죠. 378페이지에 소유권의 등기가 나오고 있죠. 자, 맨 마지막 378에 등기가 반드시 적법 유효한 등기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원인 무효의 등기, 그러나 위조의 등기는 아니죠. 위조의 한 등기라면 선의 무과실이 될 수가 없는 거니까요. 원인 무효의 등기를 할지라도 이 경우에 취득시효는 되는데, 자, 등기법적으로는요 이런 게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소유권 보존 등기가 하나, 소유권 보존 등기 용지가 최초의 등기를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죠. 소유권 보존 등기가 하나가 열려 있어야 되는데 이중 소유권 보존 등기가 열려 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이유로 자, 선등기만이 유효이고 후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는 무효라는 판정을 하게 됩니다. 무효 판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 등기를 취득했다라고 했을 때 소유권 보존 등기가 무효이고 요 이중 소유권 보존 등기가 무효일 때 이때는 등기부 취득시효가 허용될 수 없다. 자, 요게 맨 마지막에 그런 표현법을 두고 있고요. 자, 우리 상속인은 등기하지 아니하고도 379에 상속이 당연히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10년 이상 계속됐다면 피상속인이 등기부 취득시효를 했다면 상속인은 이제 소유권을 상속받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 내리게 되는 겁니다. 부동산 로마자 그 4번에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수탁자 명의로 기간이 10년이 경과하였다 할지라도 그 등기를 신탁자의 등기로 볼 수 없어서 신탁자에게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뭔가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일정한 경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 명의를 이렇게 을에게 자, 갑이 신탁을 했고요. 을이 수탁을 했다. 신탁, 명의신탁, 그죠? 명의를 신탁했다. 사실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명법이 합의가 무효이고 등기도 무효이다 이렇게 평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중이나 부부간의 이러한 명의신탁이다라고 한다면 그 등기를 유효라고 하고 있고요. 부동산 실명법 이전에 이러한 어떤 만약에 종중이다라고 했을 때 명의신탁이라고 한다면 대내 소유자는 신탁자고 대외 소유자는 수탁자라고 평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외 수탁자는 대내 소유자인 신탁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죠. 외부에는 주장할 수 있지만 따라서 이러한 어떤 등기로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런 어떤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고요. 자, 선이 무과실에 점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동산 취득시효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동산의 취득시효가 나오고 있는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10년 점유했다면 동산의 취득시효가 가능하고요. 그러나
신년의 점유여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소유의 의사로 평행공연하게 선이 무과실의 점유라면요, 그죠? 이때는 5년으로 점유기간이 좀 단축이 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뭐 선의무과실은 점유 개시 당시에 있으면 조카다 이렇게 평가 내리고 있죠. 자, 취득시효 효과가 나오는데 취득시효 효과가 나오고 있고요. 자, 효과에서 원시 취득이다.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전주의 하자를 승계하지 않는 걸 원시 취득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 취득시효는 점유를 개시한 때로 점유를 개시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점유 기간이 있겠죠. 점유 기간 동안 땅 사용 대가 지료라든가 과실의 수치 이런 것들은 뭔가 부당이득은 아니라는 겁니다. 소급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땅 사용 대가 지료 이런 것들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법률적 측면에서의 의미라고 평가 내리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소급표, 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380페이지로 넘어가서 종전 소유자의 권리 행사 효과, 소급표는 시효 취득자의 소유권 취득 이전의 점유가 종전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 점유가 아니라는 그러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뭐 여기에 있어서 그런 어떤 뭐 지료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평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동 소유라고 하는 영역이 나옵니다. 공동 소유라고 하는 표현도 단독 소유라고 하는 것에 좀 대립적인 내용이죠. 공동 소유. 그러면 단독 소유는 자연인과 법인이 그 뭐 소유하는 것을 이제 단독 소유라고 하고, 공동 소유에는 공유가 있고요. 자, 그리고 합유가 있고요. 자, 총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총유가 있다. 이 세 가지를 공동 소유, 자, 이렇게 평가 내리게 되는데요. 뭐 여러 명이 있는데 뭐 여러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수인이 있습니다. A, B, C, D, E 이런 사람들이 땅 한 피를 그냥 우연하게 뭐 투자했습니다. 5억짜리인데 1억씩 그냥 우연하게 투자한 겁니다. 우연하게 투자했기 때문에 하나의 소유권을 지분의 양적인 형태로 분할해서 이제 지분 형태로서 이렇게 갖고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이 그냥 우연한 지분, 자, 이것을 법적으로는 단순한 지분 이렇게 평가합니다. 단순한 지분. 그러면 이제 그걸 공유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사람들이 뭐 친목이나 학술 모임이나, 자, 민법상의 조합이라고 합니다. 민법상 조합의 소유 형태인데요, 그죠? 목적을 향한 지분입니다. 단순한 지분이 아니라 친목이라든가, 자, 이러한 어떤 학술이라든가 친목을 향한 뭐든 목적을 향한 지분, 목적을 향한 지분입니다. 자, 총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소유하는 형태로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교회 동창회 문중, 아파트 입주자 대표, 뭐 이런 어떤 분여회, 이런 어떤 정당, 이 권리 능력 없는 뭐 사단인데, 그 교회의 교인이 되면 당연히 이제 권리 능력 사단의 그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교회 지분이 얼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죠. 정중 지분이 어떻다, 뭐 동창회 지분이 어떻다, 이런 지분의 형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단순한 지분이니까 인적 결합 강도가 굉장히 약한 것이고요. 여기 목적 지분이니까 인적 결합 강도가 좀 강해지고요. 여기는 뭐 법인의 형태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있죠. 인적 결합 강도가 굉장히 강한 거죠. 약, 중, 강, 그죠? 약, 중, 강.
그래서 지분이 없기 때문에 이 총유의 경우에는 지분을 처분하겠다. 자, 이건 뭐 있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자, 공유는 단순한 지분이고 나 투자 목적 달성했으니까 지분을 처분하겠다. 지분 처분의 자유가 인정되는 겁니다. 자유가. 공유 지분을 처분할 때 다른 공유자의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전혀 필요 없어요. 그냥 우연한 지분인 거죠. 그죠? 그러나 합유 지분은 지분을 처분할 때 다른 합유자의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이 경우에 엉뚱한 자가 그 같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자가 뭔가 합유 조합이 돼가지고 조합원이 돼서 조합 목적이 깨져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지분 처분이 자유고 지분의 저당권도 자유고 여기는 전원 동의 필요하고 여기는 지분 처분이라는 말을 아예 표현할 수가 없다. 자, 이런 어떤 큰 차이점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공유물을 분할하겠다. 공유물 분할하겠다라고 하면요, 뭐 자유죠. 공유물 분할, 그죠? 공유물 분할하겠다라고 했을 때 협의 분할 원칙이고 분할이 안 되면 재판으로 분할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공유자 전원의 어떤 그 협의가 뭐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여기 합유물 분할이다라고 하면 요거는 합유물이 분할되면 뭐 목적을 달성할 수 없죠. 원칙은 분할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고요. 합유관계가 종료됐을 때 예외적으로 분할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 내리죠.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지분의 의미가 아니라 공유, 합유, 총유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물입니다. 물. 지분이 아니라 지분의 의미가 아니라 그 공유물, 그죠? 공유물의 처분 또는 변경, 이건 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원 동의. 합유물의 처분 변경, 이것도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총유는 종중이면 종중원, 교회면 교인들의 사원총회라고 평가할 수 있죠. 아니면은 뭐 종중원이죠. 그런 자들의 그 결의가 필요한 총회 결의에 의한다. 관리행위, 지분의 과반수입니다. 지분의 과반수. 근데 보존행위는 공유물이나 합유물 단독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회의 경우 판례가 총회 결의, 보존도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이런 어떤 좀 차이점을 가지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소유의 비교. 일단 공유 지분은 단순한 지분이기 때문에 그 지분을 처분할 때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으니까 자유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그러나 합유는 목적을 향한 지분이기 때문에 전원의 동의, 그 합의자를 뺀 나머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총유는 뭐 지분이 없으니까 지분의 처분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다. 자, 이제 두 번째 칸은 목적물로 갔죠. 지분의 의미가 아니라 목적물입니다. 처분 변경, 뭐 처분 변경은 공유든 합유든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평가 내리게 되고요. 총유는 이 처분 변경은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자, 보존에서 공유나 합유는 단독입니다. 각자 단독. 그러나 판례의 견해에 따르면 총유물의 보존행위도 이때는 총회 결의로 간다라는 것이 특색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자, 사용수익. 공유는 지분 비율로 공유물의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합유는 지분 비율인데 조합계약에 다른 정함이 있다면 조합계약 이하라 이런 평가고, 총유는 이 경우에 정관이나 규약, 총유는 정관, 규약. 자, 분할의 청구는 공유는 원칙으로 자유죠. 협의가 안 되면 재판 분할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합유의 경우에는 분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데 예외적으로 합의 관계가 종료됐을 때 가능하다. 총유는 이제 불가하다. 공유는 종료 사유가 공유물을 양도하거나 분할, 합유는 조합 재산이거나 합유 양도, 총유는 총유물의 양도나 사원지의 취득 상실 뭐 이런 것들이 자 종료 사유가 자 되겠습니다. 공유하고 합유에 있어서 또 차이가 좀 있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 토지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토지가 이렇게 있을 때, A 3분의 1, B 3분의 1, C 3분의 1이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뭐 이런 지분을 갖고 있을 때, 자, C라는 사람이 공유 지분이죠. 공유자. 사망을 하게 되면요. 사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아들에게 상속이 될 수밖에 없죠. 상속권자가 없다면 국유로의 어떤 귀속이 되겠지만, 그러나 합유라고 가정하게 되면, 합유자라고 하게 되면, 이 C가 합유자인데 사망했을 때 아들에게 상속이 돼서 아들이 자 조합 원인 지위를 상속하게 되면 이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게 되죠. 따라서 상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합의의 경우에는. 따라서 합의의 경우에는 잔존자의 합의가 됩니다. 잔존자의 합의가 되고 부당이득으로 그 지분율만큼 정산을 해주면 됩니다. 물론 이 조합계약에 정함이 있다면 상속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특약으로. 그런데 총유의 경우에는 상속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총유는 그 구성원이 되면서 취득하고 상실하면 상실하는 거지, 이 경우에는 상속이라는 개념 자체를 성립할 수 없다. 자, 이번 시간에 그러면 우리가 소유권 파트를 이렇게 마치게 되고요. 다음 시간에 용익물권을 또 정리하게 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